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고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의 도구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3부로 구성된 웨비나 시리즈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루디아나 멀시입니다. 교육 및 멤버십 서비스 부서에서 일합니다. 전화와 채팅을 주로 맡고 있어서 아마 저와 대화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로 학생 관리에 대해 다루고 잠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왜 이 3번의 웨비나 시리즈가 중요한 것일까요? 우선 저희 웹사이트는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초보 강사이든 크로스오버 강사이든 심지어 노련한 SDI 전문가라도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IT팀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기능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 모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지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3가지 주요 기능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학생 관리에 대한 타임라인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시와 앨런의 웨비나에서 배우게 될 중요한 내용도 중간에 몇 가지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 관리에 꼭 필요한 모든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프로 제휴입니다. 이것은 특히 시설과 제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즉 시설과 제휴한 회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시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또한 전문 회원들과 시설 간의 제휴 관계를 어떻게 공고히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명단으로 이동하고 디지털 학생 기록 폴더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종이 학생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것을 디지털로 입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적 기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하여 학생 명단과 기록 폴더를 등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버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을 등록하고 시스템 내에서 코스에 대한 인증을 받는 방법에 대한 주요 이벤트와 결론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먼저 다양한 프로 제휴와 시설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유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 제휴 유형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특정 시설에서 누가 어떻게 학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유형의 제휴는 시설 연락처입니다. 이 연락처는 단 한 명만 지정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가장 높은 전문 제휴 지정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연락처는 스토어의 주요 소유자입니다. 시설 담당자만이 시설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시설 관리자 로그인 레벨을 부여받습니다. 다음은 시설 관리자입니다. 이 소속을 지정한 사람은 시설 관리자 로그인 권한을 갖게 되며 시설 연락처는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 웹사이트에서 매우 높은 권한이므로 시설 담당자가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시설 관리자는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학생 등록을 처리하고 이러닝 코드 및 등록 크레딧을 구매하며 이 모든 프로세스를 시설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에서 지정된 결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전문가 소속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시설의 기본적인 전문가 소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은 시설 관리자 로그인 레벨이 제공되지 않으며 시설에서 코드 또한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강사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드롭다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나열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시설 관리자가 학생을 등록하고자 할 때 해당 강사의 이름을 등록에 사용하고 싶다면 그 시설 관리자는 등록 과정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일반 소속 강사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전문가의 소속은 시설 관리자 로그인 레벨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특정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주요 권한은 인증 크레딧 사용 가능 여부입니다. 만약 시설에 등록 크레딧이 있다면 그 시설에 소속된 일반 강사가 그 지정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명단 관리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명단을 만들고 일반 전문 강사를 명단에 배정하려면 이 명단을 관리할 액세스 권한이 필요하며 이 확인란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전문 일반 제휴 강사는 시설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결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제 과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에서 학생을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절차를 거쳐 학생 인증을 받으면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시설 카드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동안 드롭다운의 시설 바로 아래에 학생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드 및 등록 크레딧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별도로 구매해야 하지만 등록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회원 및 시설 제휴를 위한 전체 링크를 수락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설에서 회원을 받아들이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설 관리자로 로그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영역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사용자 관리이고 두 번째 영역은 시설 관리입니다. 선택은 차이가 없으니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두 영역에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할지 봅시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 관리입니다. 사용자 관리 섹션으로 이동하면 드롭다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시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색 방법을 필터링하여 여기에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또한 시설 관리자로 로그인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계없이 일부 전문가 소속 회원의 드롭다운이 표시되며 이 목록에서 해당 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검색은 가장 쉬운 옵션입니다. 회원님의 정보를 완전히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검색을 누르면 해당 회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파란색으로 강조된 이름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제휴 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휴 정보 아래에서 시설 수락 날짜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멋진 점은 모든 영역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저는 시설 관리자 계정으로만 로그인되어 있으며 시설의 연락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은 시설 수락 날짜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프로페셔널 회원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려면 반드시 시설 담당자가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시설 관리입니다. 상당히 유사해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차이점은 이 표에서 시설 이름을 클릭하고 제휴 탭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제휴 탭을 열면 사용자 관리와 유사한 이름의 표가 나타나며 검색 아래의 이름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프로페셔널 제휴 회원 목록이 더 낮은 경우에는 드롭다운에서 해당 회원의 이름을 바로 보고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을 클릭하면 시설 수락 날짜가 표시됩니다. 해당 상자를 체크하고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이제 두 섹션의 제휴 회원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아직 기본 제휴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언제든지 본사에 전화하거나 채팅을 통해 첫 번째 링크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제휴를 원하는 회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을 회원 수락 영역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회원이 시설과의 제휴를 수락하는 방법과 제휴가 없는 경우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또는 트레이너 대시보드에 로그인하면 왼쪽에 제휴 관리가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이제 제휴 관리를 클릭하면 제휴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시설의 표가 다시 나타납니다. 만약 회원님의 시설이 그 목록에 표시된다면 해야 할 일은 이름을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클릭할 수 있는 확인란이 나타납니다. 특히 회원 수락 제휴의 경우 회원 수락 날짜를 체크한 후 파란색 제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 수락 날짜를 완전히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두 확인란을 모두 선택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프로페셔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이 보이지 않으면 새 제휴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내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여기에 작은 반경 내에 있는 다른 시설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주를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검색 결과들이 표시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여기에서 이름을 필터링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휴를 원하는 시설을 찾았다면 그 시설이 에펠 어쿠아틱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을 선택하면 기준 제휴가 생성되며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회원 가입 날짜를 저장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회원님을 볼 수 있고 시설에서 회원님의 수락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프로 제휴 링크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확인란을 모두 선택해야 하며 양측이 모두 체크할 때까지는 제휴가 설정되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회원 수락 날짜나 시설 수락 날짜가 없을 때입니다. 학생을 등록할 때 강사 레벨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설이 드롭다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설 측에서는 학생을 등록할 때 등록 과정에서 그 강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확인란이 모두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TMS에서 가장 큰 징후 중 하나는 강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채팅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시설에 완전히 소속된 프로인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음은 등록 명단과 디지털 학생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등록 명단은 여러 학생 디지털 기록 폴더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정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디지털 학생 기록 자체는 웹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는 실제 종이 학생 기록 폴더와 같습니다. 따라서 책임 면책 동의서, 의료 면책 동의서, 및 필요한 경우 의사 서명이 포함된 특정 과정의 디지털 기록이 보관됩니다. 이는 등록 명단 시스템 내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등록 명단 시스템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사용자 관리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각 개별 학생의 계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작동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학생 기록 폴더를 살펴보고 설정하겠습니다. 이는 등록 명단 시스템과 연결될 기초를 마련하므로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종이 학생 기록 폴더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현재 강사 트레이너로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강사 로그인 수준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교수자가 디지털 학생 기록을 수행할 때와 시설에서 디지털 학생 기록을 수행할 때 약간 다르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독립 교수자인 경우 여기 드롭다운에서 소속된 시설을 선택하거나 독립 코스 가르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디지털 학생 기록으로 전환하는 시설 관리자 버전도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시설 관리자의 경우 시설을 선택한 다음 완료되면 여기에서 기본 강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를 진행할 추가 인력이 있다면 보조 강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가르칠 코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너티 인식을 시도해 봅시다. 완료되면 코스 추가를 선택합니다. 코스 추가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정보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 사용자 선택 또는 추가 영역입니다. 이제 시설 관리자 로그인 수준일 경우 모든 소속 사용자 목록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찾고 있는 사용자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검색창에 그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선택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그 사용자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학생 기록 초기화를 누르면 해당 사용자에게 디지털 기록 폴더가 설정되었으니 로그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 이메일이 전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아직 시설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검색할 때 그 학생의 이름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새 사용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증, 번호, 이름, 생년월일 또는 이메일 주소로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닐이 없는데 그를 검색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학생의 프로필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서 이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이 계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계속 진행하려면 아래에서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교수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용자의 이름과 성,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 정보를 여기에 입력하여 사용자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자동 이메일이 트리거되어 학생에게 발송됩니다. 그리고 교수자로서 학생을 위해 프로필을 생성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학생은 tdsd.com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만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학생 기록을 전송하고 초기화하면 학생의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표시되는 내용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의 주제는 디지털 학생 기록이 될 것이며 학생이 등록한 코스에 등록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과정의 일부로 프로필 아래에 디지털 기록 폴더가 생성됩니다.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방금 새로 만든 메이드 프로필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한 후 tdsd.com 로그인으로 이동하여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프로페셔널 회원과 시설과의 제휴, 전체 제휴를 확정하는 단계와 시설 담당자의 허가를 받은 제휴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디지털 학생 기록 폴더를 사용하고 생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경우 학생 등록 명단 내에 폴더를 생성하여 각각 여러 명의 학생이 있는 여러 코스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온라인으로 학생 등록 방법을 알아봅니다. 과정을 마친 후 학생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도구를 효과적으로 연마할 수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 웨비나에서 뵙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 이메일, 채팅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보류 중인 디지털 학생 기록 영역으로 넘어가면 학생이 보게 될 내용이 다시 표시됩니다. 학생이 원하는 것은 코스 이름을 클릭하여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선택된 면제 및 완료된 선택된 의료 버튼이 모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클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선택한 면책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일반 책임 면책이 완료됩니다. 완료 후 학생은 다음을 얻습니다. 선택한 의료 기록 완료 또는 학생이 지난 6개월 이내에 코스를 완료한 적이 있는 경우 이전 코스의 기존 의료 기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사로서 저는 항상 실사를 권장합니다. 시스템에서는 학생이 기존 의료 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 자료를 검토할 때 학생에게 변경된 사항이 없고 모든 답이 의료 자료에서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새 의료 보고서를 쓴다고 가정해 보세요. 양식을 작성하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확인란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예와 아니오를 체크할 때 실제 정상적인 의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의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특정 예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의료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의사 평가를 위해 의사 승인 양식의 사본을 다운로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보류 중인 기록 아래에 있는 면제 및 의료 기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이버 의료 참가자 설문지의 이름을 클릭하고 확인란을 선택하면 파란색 업로드 승인 양식이 더 어두운 색상으로 채워져 승인 사본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완료 후 교수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사 서명을 업로드했음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교수자가 직접 들어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TMS 교육 및 멤버십 서비스에서 수강생들이 너무 서두르다 메디컬을 잘못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기 의료 면제 양식을 통해 새 의료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교수자에게 책임 보장을 위해 서명이 포함된 양식을 작성하라고 권장합니다. 교수자에게는 이 작은 영역의 모든 확인란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표시됩니다. 이제 독립교수자 또는 시설 관리자로서 학생의 디지털 기록 폴더로 이동하려면 프로필 영역의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사용자 관리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관리에서 학생을 평소와 같이 검색한 후 학생의 디지털 학생 기록 폴더 탭을 클릭합니다. 다시 찾은 학생의 모든 체크박스는 표시됩니다. 전체 학생 기록을 다운로드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확인란이 채워진 전자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생 명단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량의 디지털 학생 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정리 도구일 뿐임을 명심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의 보고서로 그룹화됩니다. 만약 당신이 시설이나 개인 강사라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학생 명단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 명단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며 독립 강사라면 독립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명단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조직적으로 가장 잘 맞는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더 큰 시설과 여러 강사가 있는 사람들이 명단에 주 강사의 코스 이름과 날짜를 기재하여 이름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완료되면 새 명단 추가를 클릭하면 명단이 여기 명단 관리로 이동합니다.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음은 학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레코드 폴더에서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휴 사용자를 가져올 수 있는 테이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규 사용자라면 이메일 주소, 이름과 생년월일을 사용하여 계정을 찾으려고 할 때 새 사용자 추가 버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학생 기록 폴더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사례로 돌아가서 드롭다운에서 원하는 프로필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프로필을 선택하거나 이름, 생년월일 및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해당 학생의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자를 찾으면 선택한 사용자 추가를 클릭하면 아래 드롭다운에 해당 사용자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해당 코스 내에서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실제 코스 자체에 포함될 정확한 인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나중에 등록 명단 관리 영역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면 필요한 경우 일부 학생을 한 등록 명단에서 다른 등록 명단으로 교체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등록했으면 등록 시스템으로 돌아가 디지털 기록을 설정하세요. 을 클릭하면 일반 디지털 학생 기록 영역으로 돌아가서 등록 명단에서 선택한 학생을 즉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 강사, 보조, 코스 이름, 깃는 경우를 입력해야 하고 코스 자체로 추가하는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 사용자 추가를 선택한 3단계를 지나 스크롤하면 등록 명단에서 사용자 가져오기라고 표시된 영역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기록 폴더를 설정하려는 등록 명단의 이름을 선택한 다음 등록 명단 사용자 포함을 누르면 모든 이름이 여기에 나열됩니다. 이제 등록 명단을 생성했는데 중퇴한 학생이 있지만 그 학생의 이름이 여전히 등록 명단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자퇴할 학생 이름을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선택한 사용자를 제거한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 기록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학생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학생 등록 명단 영역으로 돌아가세요. 등록 명단 관리에서 등록 명단의 이름을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여기에서 등록 명단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단 이름을 클릭해도 명단 보고서 버튼을 클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등록 명단의 학생이 아직 면제 또는 의료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고할 내용이 없는데도 등록 명단 보고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신고한 적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경우 저희가 운영하는 동안 언제든지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쉽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 명단 보고서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디지털 학생 기록 페이지에서 본 것과 매우 비슷한 인스턴스가 표시됩니다. 등록 명단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목록이 나타나며 각 학생의 줄을 따라가면서 체크된 항목과 완료해야 할 항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 명단 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다 완료되면 학생들과 함께 전체 과정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등록 명단 관리 섹션으로 이동하여 사용자 인증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학생 명단 시스템에는 다른 기능도 있으므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학생을 서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명단 생성을 클릭하여 어떻게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록 설정을 완전히 누르고 해당 기록 보고서를 초기화하지 않는 한 학생이나 누구에게도 알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사용해 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명단과 디지털 기록 기능은 가장 최근에 도입된 기능 중 하나이므로 IT팀에서 이미 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알아두세요. 현재 제가 이미 제안한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시간대에 주 강사가 사퇴해야 하는 경우 다른 강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명단에서 강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강사의 명단이 작성되어 있는데 다른 강사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서 완전히 새로운 명단을 설정하고 새 강사를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명단에서 강사를 다른 강사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은 아직 없지만 곧 추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등록 명단 시스템이나 디지털 기록 폴더에서 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팀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이제 학생에게 표시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이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자신의 계정에 들어가면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프로필에 들어가면 면제 및 의료 기록이 표시될 때까지 탭을 탐색합니다. 완료되면 이전 코스를 수강했을 경우 완료된 면제 및 의료 기록이 표시되거나 보류 중인 디지털 학생 기록이 표시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에게 표시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이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하여 프로필을 확인합니다. 프로필에 들어가면 면제 및 의료 정보가 표시될 때까지 여러 탭을 탐색합니다. 완료되면 이전에 수강한 과정을 완료한 경우 완료된 면제 및 의료 기록이 표시되고 보류 중인 디지털 학생 기록이 나타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여기 이제 학생을 등록하겠습니다. 학생이 코스 인증을 받기 위한 모든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등급을 완전히 인증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설 관리자나 강사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로 로그인하면 특정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독립 강사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드롭다운에서 시설을 선택하거나 인증받은 장소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 보통 시 도를 선택하세요. 또는 도시와 국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차이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자로 로그인한 후 해당 위치 대신 시설을 선택하고 기본 강사와 코스 세부 정보를 선택한 다음 나머지 학생 등록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또는 학생 등록을 클릭하여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시설을 선택하고 과정을 가르친 강사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아래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인증 크레딧이 있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불 등록 크레딧일 뿐입니다. 웹세미나에서 제시와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크레딧으로 실제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용 가능한 항목들을 보여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학생 등록을 위해 이러한 기능이 필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제 시 언제든지 등록비를 선불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 다음은 코스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코스 이름,
학생 인증 날짜, 트레이닝 최대 수심, 수심 유형 및 수중 유형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학생은 원하는 자격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본사나 지역 사무소에서 실물시 카드나 실물 벽걸이 졸업장을 인쇄하려면 이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하여 실물 항목을 보낼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인증 유형에서 실물시 카드를 원하는지 또는 실물시 카드와 벽걸이 졸업장을 모두 원하는지 입력합니다. 이제 매장에 카드 프린터가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면 현장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는 디지털 전용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코스의 사용자 추가 섹션입니다. 디지털 학생 기록 영역처럼 새 사용자를 검색하거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학생을 가져올 드롭다운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검색을 다시 사용하면 비슷할 것입니다. 자격증, 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찾게 되면 이 드롭다운 메뉴에 정상적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영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록 폴더에서 성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되었던 이전 영역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실제로 전체 프로필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전체적인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용자 아이디, 기본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는 새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선택한 사용자를 추가한 후 등록 명단에서 사용자를 다시 가져오려면 해당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등록 명단에서 사용자를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선택된 목록 드롭다운을 확인합니다. 등록 명단의 이름을 잡고 여기에 입력된 것을 확인하면 등록 명단 사용자를 등록에 추가하면 모든 이름이 여기에 입력됩니다. 또한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코스를 완료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여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하고 선택한 사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학생을 인증하기 위해 명단을 추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보기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열된 모든 사람이 표시되고 실제로 확인란도 표시됩니다. 여기서도 면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면제가 완료되었지만 종이 버전으로 완료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면제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이 확인란을 사용하여 면제가 승인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모든 것이 완료되면 이 확인합니다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학생 인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결제 화면으로 이동하면 만약 인증 크레딧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있는 저장된 결제 방법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여기에서 이용 약관을 클릭한 후 결제 제출을 누르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그런 다음 그 작업이 쉽게 완료되고 축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디지털 기록 폴더를 준비하고 명단을 사용하여 수업을 모두 함께 유지하며 맨 마지막에 학생들을 인증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사와 시설 모두의 프로 소속 권한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먼저 다양한 유형의 프로 제휴와 시설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유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프로 제휴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특정 시설 내에서 누가 어떻게 학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제휴는 시설 연락처입니다.
하나만 있을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전문 제휴로 보통 스토어의 주 소유자입니다. 시설 담당자는 시설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한 소유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 관리자 로그인 레벨도 갖추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설 관리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속을 지정받은 사람은 시설 관리자 로그인 레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연락처는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시설사나 웹사이트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권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시설 담당자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권한은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시설 관리자는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 학생을 등록하고 이러닝 코드 및 등록 크레딧을 구매하며 시설 내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지정된 결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형적인 전문가 소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설의 기본적인 전문가 소속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은 시설 관리자 로그인 수준이 제공되지 않으며 또한 시설에서 코드를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강사로 등록할 경우 그 시설은 드롭다운에서 선택 가능한 시설로 나열될 것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시설 관리자가 학생을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 과정에서 특정 강사의 이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시설 관리자는 등록 프로세스 중 드롭다운 메뉴에서 일반 소속 강사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문가 소속은 시설 관리자 로그인 레벨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특정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은 인증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설에 등록된 크레딧이 있는 경우 그 시설에 속한 일반 강사가 해당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명단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명단을 생성하고 그 일반 전문 제휴 강사를 명단에 할당하려는 경우 이 확인란에서 명단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에서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명단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문 강사는 시설에 등록된 카드나 결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서 학생을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절차를 거쳐 학생 인증을 받으면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시설 카드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동안 드롭다운의 시설 바로 아래에 학생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드 및 등록 크레딧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카드는 등록에 사용되지만 별도 구매가 필요합니다. 이제 회원 및 시설 제휴를 위한 전체 링크를 수락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설에서 회원을 받아들이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설 관리자로 로그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영역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사용자 관리이고 두 번째 영역은 시설 관리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원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영역 모두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 관리입니다. 사용자 관리 섹션으로 이동하면 드롭다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시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색 방법을 필터링하여
여기에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또한 시설 관리자로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 회원 중 일부의 드롭다운도 표시되며 이 목록에서 해당 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검색이 가장 쉬운 옵션입니다. 회원님의 정보를 완전히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검색을 누르면 해당 회원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파란색으로 강조된 이름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제휴 탭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제휴 정보 아래에서 시설 수락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모든 영역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시설 관리자 권한으로만 로그인되어 있으며 시설의 연락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은 시설 수락 날짜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프로페셔널 회원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려면 시설 담당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제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시설 관리입니다. 상당히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이 표에서 시설의 이름을 클릭한 다음 제휴 탭을 클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휴 탭에 들어가면 사용자 관리에서와 비슷한 이름의 표가 나타나며 검색 아래에서 이름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프로페셔널 제휴 회원 목록이 더 적은 경우에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그 회원의 이름을 직접 확인하고 클릭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그 시설 수락 날짜가 표시되며 해당 상자를 체크한 후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두 섹션의 제휴 회원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기본 제휴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언제든지 본사에 전화하거나 채팅을 통해 첫 링크 생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제휴를 원하는 회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원 수락 영역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회원이 시설과의 제휴를 수락하는 방법과 제휴가 없는 경우 제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또는 강사 트레이너 대시보드에 로그인하면 왼쪽에 제휴 관리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이제 제휴 관리를 클릭하면 제휴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시설의 목록이 다시 나타납니다. 회원님의 시설이 목록에 표시되면 해야 할 일. 이름을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릭할 수 있는 확인란이 나타납니다. 특히 회원 수락 제휴의 경우 회원 수락 날짜를 체크한 후 파란색 제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 수락 날짜를 완전히 확정합니다. 그런 다음 두 확인란을 모두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프로페셔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이 표시되지 않으면 새 제휴 추가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용 중인 브라우저에 따라 이미 위치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이곳에 작은 반경 내에 있는 다른 시설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주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여러 검색 결과가 표시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여기에서 이름을 필터링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휴를 원하는 시설을 찾았다면 그 시설이 에펠 어쿠아틱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시설을 선택하면 기준 제휴가 생성되며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회원 가입 날짜를 저장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회원님을 볼 수 있고 시설에서 회원님의 수락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프로 제휴 링크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확인란을 선택해야 하며 양측이 모두 체크할 때까지 제휴가 설정되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회원 수락 날짜나 시설 수락 날짜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학생을 등록할 때 강사 레벨에 있는 경우에는
시설이 드롭다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설에서는 학생 등록 시 등록 과정에서 해당 강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확인란을 모두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TMS에서 가장 큰 징후 중 하나는 강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채팅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그들이 시설에 완전히 소속된 전문가인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등록 명단과 디지털 학생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등록 명단은 여러 학생 디지털 기록 폴더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정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디지털 학생 기록 자체는 웹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질 뿐 실제 종이 학생 기록 폴더와 같습니다. 따라서 책임 면책 동의서, 의료 면책 동의서 및 필요한 경우 의사 서명이 포함된 특정 과정의 디지털 기록이 보관됩니다. 이는 등록 명단 시스템 내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등록 명단 시스템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관리되는 사용자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각 개별 학생의 계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작동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학생 기록 폴더를 살펴보고 설정하겠습니다. 나중에 등록 명단 시스템과 연결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웹사이트에서 방금 완료한 종이 학생 기록 폴더 설정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는 현재 강사 트레이너로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인 강사 로그인 수준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교수자가 디지털 학생 기록을 수행하는 방식과 시설에서 디지털 학생 기록을 수행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독립교수자인 경우에는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소속된 시설을 선택하거나 독립 코스 가르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 학생 기록으로 이동하는 시설 관리자 버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시설 관리자의 경우 먼저 시설을 선택한 후 완료되면 여기에서 기본 강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코스를 진행할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조 강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가르칠 코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너티 인식을 해봅시다. 완료되면 코스 추가를 선택하세요. 코스 추가를 선택하면 아래의 정보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용자 선택 또는 추가 영역입니다. 이제 시설 관리자 로그인 수준에서는 모든 제휴 사용자의 목록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찾고 있는 사용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검색란에 그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선택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사용자가 표시되고 학생 기록 초기화를 누르면 디지털 기록 폴더 설정 후 로그인 필요 이메일이 자동 전송됩니다. 이제 누군가가 아직 시설에 소속되지 않아 검색 시 이름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인증, 번호, 이름, 생년월일 또는 이메일 주소로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이 없다고 가정하고 일을 검색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학생이 시스템에 프로필을 갖고 있으므로 여기에 이름이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계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계속 진행하려면 아래에서 사용자를 생성해 주세요.
그런 다음 교수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용자의 이름, 성,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 정보를 여기에 입력한 후 다른 자동 이메일을 트리거하여 사용자를 생성하고 교수자로서 학생에게 프로필을 생성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tdsd.com에 로그인해야 하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계정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학생 기록을 전송하고 초기화하면 학생의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의 주제는 디지털 학생 기록이 될 것이며 학생이 등록한 코스에 등록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과정의 일부로 프로필 아래에 디지털 기록 폴더가 생성됩니다. 학생이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언제나처럼 계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방금 새로 만든 메이드 프로필인 경우에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tdsdi.com 로그인 페이지로 가서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을 이용해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에게 보여지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이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하여 프로필을 확인하게 됩니다. 프로필에 들어가면 면책 및 의료 정보가 표시될 때까지 탭 세트를 살펴봅니다. 완료되면 이전 코스를 완료한 적이 있는 경우 완료된 면제 및 의료 기록이 표시되고 보류 중인 디지털 학생 기록이 표시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다시 한번 학생에게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보류 중인 디지털 학생 기록 영역으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학생은 코스 이름을 클릭하여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되도록 합니다. 완료되면 완료된 선택된 면제 및 완료된 선택된 의료 버튼이 모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클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선택한 면책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일반 책임 면책이 완료됩니다. 완료 후 학생은 다음을 얻습니다. 선택한 의료 완료 또는 학생이 지난 6개월 이내에 코스를 완료한 적이 있는 경우 이전 코스의 기존 의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사로서 저는 항상 실사를 권장합니다. 시스템에서는 학생이 기존 의료 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 자료를 검토할 때 학생에게 변경된 사항이 없고 모든 답이 의료 자료에서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새로운 의료 양식을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양식을 작성하면 여기 확인란이 있습니다. 을 클릭하면 학생에게 의사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제 학생들은 실제 정상적인 의료 절차 를 진행하면서 예와 아니오를 체크합니다. 예라고 답한 학생에게 의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표시가 있었다면 일반 의료 절차가 끝나면 즉시 의사 평가를 위한 의사 승인 양식 사본을 다운로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을 것입니다. 작업을 완료하면 보류 중인 기록의 면제 및 의료 기록으로 돌아갑니다. 보류 중인 기록에서 이름, 체크박스에 있는 다이버 메디컬 참가자 설문지의 파란색 승인 양식이 더 진한 색으로 채워지면 승인된 사본을 업로드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완료되면 교수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사 서명을 업로드했음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교수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자 TMS 교육 및 멤버십 서비스에서 가끔씩 발견하는 것은 학생이 너무 빨리 메디컬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너무 빨리 클릭해서 의료 정보를 잘못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기에서 의료 면제 양식을 사용하여 새 의료 정보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대개 교수자에게 교수자로서 적절한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전체 서명이 포함된 종이 양식을 작성하도록 권장합니다. 교수자에게는
이 작은 영역에 모든 확인란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이 표시됩니다. 이제 독립교수자 또는 시설 관리자로서 학생의 디지털 기록 폴더로 이동하려면 프로필 영역의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사용자 관리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관리에서 평소처럼 학생을 검색한 다음 학생의 디지털 학생 기록 폴더 탭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학생을 다시 찾으면 해당 학생의 모든 확인란이 표시됩니다. 전체 학생 기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체크박스가 완료된 전자 양식이 나타납니다. 이제 학생 명단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량의 디지털 학생 기록을 하나의 보고서로 그룹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정리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설 또는 개인 교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왼쪽 사이드바에서 학생 등록 명단이라고 표시된 곳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단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시설을 선택하거나 독립 강사인 경우 독립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명단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조직적으로 가장 적합한 이름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완벽히 괜찮습니다. 저는 과거에 더 큰 시설과 여러 강사가 있는 사람들이 명단에 주 강사의 코스 이름과 날짜를 기재하여 이름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완료되면 새 명단 추가를 클릭하면 명단이 여기 명단 관리로 이동합니다.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음 단계는 학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레코드 폴더에서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휴 사용자를 가져올 수 있는 표가 있지만 만약 새 사용자라면 이메일 주소, 이름 및 생년월일을 사용하여 계정을 찾을 때 새 사용자 추가 버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학생 기록 폴더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사례로 돌아가서 드롭다운에서 원하는 프로필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프로필을 선택하거나 이름과 성,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학생의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자를 찾으면 선택한 사용자 추가를 클릭하면 아래 드롭다운에 해당 사용자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코스에 원하는 만큼 사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실제 코스 자체에 포함될 정확한 양을 추가하면 됩니다. 나중에 등록 명단 관리 영역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면 필요한 경우 일부 학생을 한 등록 명단에서 다른 등록 명단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유연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학생을 등록 명단에 입력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등록 명단 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디지털 기록 설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클릭하면 일반 디지털 학생 기록 영역으로 돌아가며 등록 명단에서 선택한 학생을 즉시 불러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 교수자, 보조, 코스 이름, 깃는 경우를 입력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클릭하여 해당 학생을 코스에 추가합니다. 그러나 새 사용자 추가를 선택한 3단계를 지나 스크롤하면 등록 명단에서 사용자 가져오기라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기록 폴더를 설정할 등록 명단 이름을 선택한 후 등록 명단 사용자 포함을 누르면 모든 이름이 나열됩니다. 이제 등록 명단을 생성했는데 자퇴한 학생의 이름이 여전히 등록 명단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자퇴할 학생 이름을 클릭해 파란색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용자를 제거한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후에는 학생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 등록 명단 영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등록 명단 관리로 이동하여 등록 명단의 이름을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등록 명단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단 이름을 클릭했을 때 명단 보고서 버튼을 클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개 명단에 포함된 학생이 아직 면제 또는 의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고할 사항이 없는데도 등록 명단 보고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신고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는 경우 저희가 운영하는 동안 언제든지 채팅에 참여하시면 학생과 교수자를 위해 쉽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 명단 보고서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디지털 학생 기록 페이지에서 본 것과 매우 비슷한 인스턴스가 나타납니다. 등록 명단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목록이 표시되며 학생별로 내려가며 체크된 항목과 완료해야 할 항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 명단 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완료되면 학생들과 함께 전체 과정을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등록 명단 관리 섹션으로 이동하여 사용자 인증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학생 명단 시스템에는 다른 기능도 있어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 명단에서 다른 명단으로 학생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등록 명단 생성을 클릭하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록 설정을 완전히 누르고 해당 기록 보고서를 초기화하지 않는 한 학생이나 누구에게도 알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조금 사용해 보시면 익숙해져서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로스터와 디지털 기록 기능이 최근 추가된 기능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T팀은 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더 쉽게 사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 중 하나는 강사의 등록 명단에서 강사 지정을 해제해 다른 강사가 이어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강사가 이 기간에 사퇴해야 할 경우에는 이미 한 강사가 등록 명단을 작성했을 때 다른 강사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완전히 새로운 등록 명단을 설정한 후 새 강사를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등록 명단에서 강사를 다른 강사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이 기능은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등록 명단 시스템이나 디지털 기록 폴더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으로 알려주시면 팀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을 등록하겠습니다. 학생이 코스 인증을 받기 위한 모든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등급을 완전히 인증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설 관리자 또는 강사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로 로그인할 경우 특정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독립 강사로 로그인했다면 드롭다운에서 시설을 선택하거나 인증받은 장소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한다면 시도를 선택하세요. 또는 도시와 국가 이름을 입력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약간의 차이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자로 로그인하면 해당 위치 대신 시설을 선택하고 기본 교수자, 코스 세부 정보를 선택한 다음 나머지 학생 등록 섹션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또는 학생 등록을 클릭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시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과정을 가르친 강사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인증 크레딧이 있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불 등록 크레딧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은 웨비나에서 제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크레딧으로 실제로 아무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수강생 등록에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등록비를 선불로 결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코스 정보를 입력합니다. 코스 이름, 인증받은 날짜, 달성한 최대 수심, 수심 유형, 수중 유형을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학생이 원하는 자격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용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본사에서 지역 사무소에서 실물시 카드 또는 실물 벽걸이 졸업장을 인쇄하기를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하여 이러한 실물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인증 유형 아래에 실물시 카드를 원하는지 또는 실물시 카드와 벽걸이 졸업장을 원하는지 입력합니다. 이 정보를 입력하면 원하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매장에 카드 프린터가 있는 시설이라면 현장에서 인쇄할 수 있는 디지털 전용 방식을 고수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사용자 추가 섹션으로 코스에서 매우 친숙하게 보일 것입니다. 디지털 학생 기록 영역에서 본 것처럼 새 사용자를 검색하거나 생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소속된 학생을 가져올 수 있는 드롭다운 목록 테이블이 다시 나타납니다. 검색을 다시 사용하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격증, 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을 찾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될 것입니다.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찾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영역으로 이동하여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되던 과거 디지털 기록 폴더의 영역과는 다르게 이 영역에서는 전체 프로필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전체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용자 아이디, 기본 주소, 이메일 주소 같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또는 방금 학습한 디지털 학생 기록 및 등록 명단에 대해 새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선택한 사용자를 추가한 후 등록 명단에서 사용자를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 목록 드롭다운을 확인합니다. 명단의 이름을 클릭하고 여기에 채워진 것을 확인하면 명단 사용자를 등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또한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코스를 완료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이름을 클릭하여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하고 선택한 사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학생 인증을 위해 명단 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나열된 모든 사람을 표시하고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면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면제가 실제로 완료되었지만 종이로 완료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파일에 면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 확인란을 사용하여 면제가 확인되었는지 확인하라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완료가 되면 이를 눌러 확인을 선택하시면 학생 인증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면 인증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파일에 저장된 결제 방법을 사용하거나 새 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완료되면 여기에서 이용 약관을 클릭한 다음 결제를 제출하여 완전히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축하 이메일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 기록 폴더를 준비하고 명단을 사용하여 수업을 한데 모으고 마지막에 학생을 인증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사와 시설 모두의 프로 소속 권한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프로페셔널 회원과 시설 간의 제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정식 제휴가 확정되는 단계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설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제휴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 디지털 학생 기록 폴더를 사용하는 방법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생 명단 안에 폴더를 넣어 여러 명의 학생이 포함된 여러 코스를 원하는 대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온라인으로 수강생을 등록한 후 과정을 마치고 수강생이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툴박스를 효과적으로 연마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 또는 채팅 시스템을 통해 교육 및 멤버십 서비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